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그러면은 2026년 서울문화예술기획 지원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예술교육 정책팀 최정필 팀장님께서 이제 사업 개요 그리고 주요 변화 방향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세부 트랙별 설명으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 연계형의 경우에는 저희 오늘 센터장님들께서 모두 배석을 해 계신 만큼 각 센터별 설명도 조금씩 포함되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통합공모 공통 안내사항, 많이들 질문하시는 내용들 포함된 건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 직원분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먼저 제가 본격적으로 세부 사업별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예술교육정책팀장님 최정필 팀장님께서 사업 개요 및 변동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5년도 11월 달에 사업 설명회를 방향성을 가지고 한번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컨설팅과 그리고 자문을 받고 또 현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몇 가지의 개선 변경 사항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전체 세 개의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지역 문화예술 기반 구축 사업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유아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이 있고, 세 번째가 문화예술 교육사 역량 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세 개 안에서도 또 기반 구축에서는 권역별 문화예술 교육센터 연계형의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자치구 협력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율기획형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뀐 내용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과 그리고 현장에서의 분석을 통해서 권역과 자치구와 그리고 지역 밀착 생활권에 대한 기능의 명확함을 좀 두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가지고, 이러한 유형과 니즈에 맞게끔 강약 조절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 연계형의 5개 권역별 센터들이 있는데, 센터 연계형의 사업 같은 경우는 시민예술학교 기존의 저희 대표 브랜드로 했던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칭의 변경이 있습니다. 25년도에 공간 연계형 사업이 권역별 문화예술 교육센터 연계형이라고 명칭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지역 협력형은 자치구 협력형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적인 규모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들이 센터 연계형의 권역별 기능을 갖고 있는 센터 연계형의 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2천만 원의 지원금에서 2,5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5개 센터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센터에 대해서 특성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거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치구 협력형의 사업은 지금 기존에 작년에 12개 자치구에서 17개 자치구로 확대해서 이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뀐 내용은 저희가 지방 보조금법을 근거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서울시하고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들인데, 지방 보조금법에 근거하여 저희가 서울시 거주 소재 예술가들이 이제 신청할 수 있게끔 해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초본과 등본을 가름하고 있고, 그리고 단체는 사업자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이제 가름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변경 사항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팀장님께서 주요 변경사항 말씀 주셨었는데요. 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 기간 같은 경우에는 26년 4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고, 공모 대상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이 가능한 이제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문화재단들 또 문화시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 연계형 같은 경우에 공모 안내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인 창작 활동이랑 그다음 교육 활동을 병행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 또는 개인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런 것도 나중에 공모 안내문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지원 규모는 이제 63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큰 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 표는 굳이 이제 요약본을 뭐 저희 홈페이지나 뭐 공모 책자 이런 데서도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하나하나 설명드리진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 연계형에 관해 가지고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혹시 저희 예술교육 지원 사업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공간 연계형이라는 트랙이 있었습니다. 해당 트랙이 좀 더 이제 그 해당 트랙을 개성해가지고 발전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는 이제 단순히 자율기획형이랑 이제 공간 연계형의 어떤 그 사업적 구분이 크게 이제 저희 센터에서 운영한다는 거 제외하고는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앞서 저희 팀장님께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주요 구조적 변화, 특히 이제 권역별, 자치구, 생활 밀착형으로 좀 구분되는 그런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에 이제 좀 도움이 되고자 기여하고자 이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 연계형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 내용도 조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목적 부분을 보시면은 서울문화예술교육의 대표적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에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서울시민예술학교에 이제 연계한다는 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저희 센터장님들께서도 설명해 주시는 부분들도 모두 이 연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원 규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2천만 원 내외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1인당 지원 평균 지원 금액도 2,500만 원으로 상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오늘 설명 여기 PPT 자료에는 있지 않지만 저희 홈페이지 내에 예산 사용 가능 그 항목들 올라가 있는 거 보시면은 기존의 자율기획형과 다르게 되게 좀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고 그다음 기준치도 그 어떤 강사료 기준 그런 것도 많이 상향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센터별 그 팀장님들 소개 연계하기 전에 제가 서울시민예술학교가 그래서 뭔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민예술학교는 서울문화재단 여기 센터 5개 센터에서 자체 기획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봄 시즌, 봄 학기, 저희는 봄 시즌, 가을 시즌 이렇게 부르는데 그 보통 학교 학기제 같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입학이나 또는 뭐 졸업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지는 않고 그냥 그렇게 시즌이 구분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서울시민예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의 예술적 취향이나 안목을 확장하거나 그리고 예술 창작의 과정을 깊게 경험하는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같은 경우에도 아래에 3개가 있는데요. 이제 예술 교양 그리고 예술 체험, 마스터 과정 이렇게 되어 있고 예술 교양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생각하시면 교양 프로그램 을 좀 차별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술 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예술교육 쪽에서 기존에 진행했던 어떤 워크숍류의 프로그램들이라고 일단 직관적으로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이 과정만 유일하게 유료로 좀 장기 버전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느 정도 이상 출석하신 분들에게 뭐 수료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센터별 적합 프로그램 세부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지금 설명드리지는 않고 지금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필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6년 4월에서 6월 이게 이제 봄 시즌이고 9월에서 11월이 가을 시즌입니다. 그래서 각 시즌 이제 센터에서 선호하고 있는 어떤 시즌과 맞춰가지고 기획서를 제안하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기 이제 교육 인원이랑 회차 시간 이런 게 이제 각자 나와 있는 게 있고 요거대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센터 이제 선정자 간담회 혹은 그 이후에 센터들과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일정과 공간 등을 픽스할 예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양천 센터는 2016년에 개관해서 올해 10년 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포 가합장을 리모델링한 공간이라서 그 곳곳에 그 흔적들이 좀 재미있게 남아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위치상으로는 서울 서남권의 가장 끝에 있어서 서울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서울 도심에서 볼 수 없는 800평 정도의 야외 공간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저희 센터 바로 옆에 서서울 호수공원이 있어서 저희는 이 공원의 녹지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많이 기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요 사업 중에는 서울시민예술학교가 이번 센터 연계형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분들과 가을 시즌에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규모는 총 2층 건물에 스튜디오 3개, 다목적 홀, 상설 교육공간, 야외 외부 수조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좀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시각예술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에서는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시각예술의 다양한 세부 장르를 활용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좀 기대하고 있고요. 시각예술 중심으로 타 장르를 연계한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자가 예술적 취향과 안목을 확장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예술가의 창작 과정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워크숍이나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술가의 예술 작업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양천센터의 실내외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아나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되시면 지금 보시는 스튜디오 C를 메인 공간으로 사용하시게 되고요. 혹시 커리큘럼 상에서 외부에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야외 공간도 일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충고가 5m 정도 되는 다목적 홀인데요. 혹시 움직임이 있거나 아니면은 넓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공간도 일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스튜디오 공간이라서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혹시 공간의 제약 때문에 새로운 기획을 망설이거나 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올해 저희 양천센터에서 여러분들의 예술적 지향점을 마음껏 펼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입니다. 지금 와 계신 곳이 이제 바로 용산인데 저희 용산은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그 용산구 딱 도심권 중앙에 딱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센터하고 조금 다른 거는 저희가 오시면서 혹시 1층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건물이 나눠져 있고 뭐 단독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눈에 중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잘 안 띄어갖고 모객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조금 고민점들이 많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작년에도 요 유사 사업을 할 때 조금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저희가 장르는 문학만 제시를 했고 공간은 1층에 아트라운지 안에 있는 그 문학을 창작이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만 제안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3개 장르로 오픈을 했습니다. 문학, 음악, 시각예술 요 3개 장르로 오픈을 하고 공간도 3개를 다 오픈했습니다. 이 3개 장르는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그 분야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민예술학교 안에서 같이 이 사업을 운영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장르를 좀 넓혀서 진행을 합니다. 용산은 지금 한 사업을 조금 개편한 뒤 2년 반 정도 지금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갖고 전 100% 기획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산을 이제 오시면 연구개발 하실 때 많은 또 직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주시겠지만 아무래도 도심권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서 2년 반을 시민예술학교를 하면서 느낀 점은 어떤 지역성을 갖고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대부분 보면 예술교육하면 그 지역의 어떤 기반이라든지 지역의 소재, 뭐 상징성 이런 것들로 많이 기획을 하시는데 여기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오시는 분들의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혹시나 여기에 관심이 공간에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지금 저희가 제안을 한 저 장르를 기반으로 해서 좀 기초예술로 향유할 수 있거나 예술교육으로 좀 다가올 수 있게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운영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처음에 혹시 예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감정서관하는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여기에 주로 오시는 방문객들은 20, 30대였어요. 20대나 30대 초반.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예술교육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금은 제일 많이 오시는 세대가 40대. 40대고 30대 좀 오시고 그다음에 작년에 하반기부터 조금 변화되는 게 50대 이상의 분들이 갑자기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여기가 교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서울 전역에서 방문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대도 혹시나 기획을 하실 때 고려하실 때 용산은 지금 30대, 20대보다는 40, 50대가 많구나. 이렇게 조금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참고로 아까 여기가 뭐 어떤 지역성보다는 그냥 예술 교육에 더 관심이 있어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 분석을 오시는 분을 해보면 서울에 있는 전역의 자치구들의 한 15%씩 아주 균일하게 오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서 용산구나 아니면 요 지역의 어떤 스토리를 갖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예술적인 향유나 감상이 더 중시되는 것 그런 것들이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 팀에서 지금 기획을 한 2년 반 동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2년 반 동안 조금 중시해서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술 향유자를 조금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술을 감상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창작을 할까? 이 두 가지 버전에 좀 충실해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여기에 대한 반응이 높아요. 근데 이제 물론 향유 예술을 어떻게 감상을 더 할까라는 게 뭐 프로그램 기획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방법들을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예술적인 그런 기반으로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공간은 여기는 이따가 나가시면서 볼 수 있는데 여기 맞은편 건물 1층에 가시면 그 증층에 한 계단을 올라가시면 저렇게 강의실이 2개 있어요. 근데 저기는 문학 프로그램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문학 창작이나 같이 책을 기반으로 한 어떤 감상 프로그램 한 15명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하기가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 참조해 주시면 되고 시각예술은 조금 어려운 게 여기는 수전이 없어요. 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안 쓰는 거는 뭐 드로잉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다른 건 좀 어렵다 이 말씀 드리고요. 여기는 5층이에요. 5층인데 여기는 저기 보시면 시각예술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뭐 수전부터 다 준비가 돼 있어 갖고 어른들이 뭔가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잘 돼 있고요. 가운데는 이제 저희가 조금 더 큰 강연이나 아니면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양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나눌 수 있고 한 50석까지 세팅을 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운영을 하고 이 사진에는 없지만 한 15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저희도 이제 문학 창작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렇게 공간이 돼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와 계신 곳인데요. 여기는 지금 다양한 뭐 공연형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린이 넓기 때문에 이제 시각예술 어떤 감상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작품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는 여기 이 무대를 운영하는 감독님들이 안 계세요. 뭐 조명이나 음향이나 무대 감독님들이 안 계셔갖고 혹시나 여기서 그런 걸 한다면 지원 사업 예산을 잡으실 때 꼭 그런 것들을 고려해갖고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강북센터는 그 24년 11월에 개관을 한 공간이고요.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으로는 우이신설선의 솔샘역에서 도보로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는 연극과 전통예술 기반의 예술교육을 주로 운영하고
그 이런 신체 움직임이나 뭐 소리 창작을 할 수 있는 또 발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예술교육센터 연계형 지원 사업 통해서 그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그 서울시민예술학교 가을 시즌 프로그램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세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예술 교양이나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이제 이번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자 하고, 그 전통이나 그 연극을 베이스로 해서 교양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저희가 25년도에 봄 시즌과 가을 시즌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크게 이제 기획 방향으로는 좀 시민의 관점에서 예술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술에 대한 취향을 발견하고 좀 본인만의 그런 취향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제공하고자 하고, 특히 이제 강북구나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인구 특성상 어린이나 가족 혹은 뭐 1인 가구나 다문화 가구, 그리고 장노년을 포함한 성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르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통이나 연극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술가 중심의 프로그램, 또 동시대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예술가나 단체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시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 예술의 동시대적인 가치를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교양 같은 경우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저희가 예술 교양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두 가지 유형으로 또 나눠서 기획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토크 콘서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예술가나 예술가의 삶을 중심으로 두고 좀 시연을 곁들인 토크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배우 박호산의 사적인 예술 이런 식의 제목 아래 좀 그분들의 이제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예술에 대한 관점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연극의 고전을 중심으로 두고 고전 라운지, 솔스템 고전 클럽이라는 그 큰 카테고리 아래 저희가 그 순천향대학교의 이제 이현우 교수님이 셰익스피어가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 운영했었고, 또 극단 산울림이 그 고도를 기다리며를 중심으로 좀 배우들의 시연을 곁들여서 인문학적인 강의로 풀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 체험의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 그 다목적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그 무대 조명이나 음향, 그리고 뭐 덧마루나 접이식 그 의자 등을 갖추고 있어서 완벽한 공연장은 아니지만 좀 무대와 굉장히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는,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좀 공연을 중심으로 해서 라이브 시어터라는 이름으로 좀 양질의 관객 기회를 시민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또 예술 체험 아래 두 번째로는 그 무대 미술이나 뭐 판소리나 극작, 연기 등의 극 예술의 이런 창작의 구성 묘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서 창작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여신동 무대 미술가의 무대 미술 워크숍, 혹은 극단 명작 옥수수밭의 그 극작 워크숍,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연극이나 전통예술 중심의 시민예술학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예시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런 카테고리 안에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셔도 되고, 예술 체험이나 교양의 그 목적에 부합한다면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프로그램 형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기획이나 제안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이제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약 4,700제곱미터 규모로 굉장히 큰 규모이고요. 센터에는 연습실이나 이런 발표 공간,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움직임 창작실, 소리 창작실, 이런 강의실, 다양한 공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2층에 있는 다목적 스튜디오이고요. 여기서 공연이나 토크 콘서트 등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움직임 창작실인데요. 움직임 창작실 경우에는 마루바닥과 이제 거울이 있어서 좀 자유로운 신체 움직임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소리 창작실입니다. 이곳은 이제 방음 스튜디오형으로 조성이 되어서 뭐 보컬 연습이나 대본 리딩, 그리고 뭐 악기 연주 이런 거 중심의 프로그램도 운영하실 수도 있고, 지금 저 우측에 있는 사진에는 가운데 벽으로 이제 두 공간이 나뉘어져 있긴 한데 저희가 작년에 공사 통해서 벽이 다 터져 있고 하나의 큰 공간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이 이외에도 저희가 강의실 형태의 공간들도 갖추고 있어서 이런 공간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제안해 주실 수도 있고, 저희가 이제 9월에서 11월 기간 안에 가을 시즌이 운영되고, 화요일 또는 수요일에 10시에서 밤 9시 사이에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시면 추후에 선정되시면 저희 협의 통해서 공간과 또 일정들 확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서초센터는 2004년 11월 개관을 했고요. 작년 시민예술학교 봄 시즌을 처음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저희가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시범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온 약간의 시범적인 해였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대관 등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까지 본격적인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공간은 아까 용산도 도심권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저희 서초센터는 강남 한복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반포역과 지금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고 있는데 이쪽이 고속터미널역 쪽입니다. 해서 신세계백화점이 지금 이쪽에 있고요. 예, 이쪽으로 쭉 가시면 예술의 전당이 나오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주변이 다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저희는 지하 2층, 지상 5층까지 건물로 가장 좀 큰 건물이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대관 공간도 가장 많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지만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해봤을 때 교육 사업을 진행하기가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공간으로 오늘 선생님들께는 제안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일단 음악 그 이상의 경험이라는 슬로건에 가치를 두고 프로그램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장르는 이제 기초예술 음악 장르, 그 중에서도 클래식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안 요청드리는 거고요. 방향성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하셨던 센터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구하는 바와 지향하는 들은 이제 장르만 다를 뿐 약간 비슷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이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봤을 때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에 앞서 저희가 기획하기 위해서 환경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저희가 속해 있는 이 반포 지역에 가장 많은 인구가 중장년층 30대에서 50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쯤이 이제 자녀분들이 학교에 다니는 그 정도의 연령층이라 그쯤이 가장 많이 있다라고 저희는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참여자들도 30대에서 50대가 참여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50대가 가장 높았고요. 실제로도 5, 60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주중이나 주말에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이제 부부나 뭐 친구들끼리 같이 참여하시면서 들으러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술교육센터지만 다른 공간과는 조금은 다르게 이제 장년층 40대에서 50대 또는 베이비 부머 세대 1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60대 이상의 이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시면 이용자들의 신청률이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간 중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선정되신다면 사용될 공간 그리고 지난 연도에 저희가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잠깐 사진 몇 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공간은 워크숍실입니다. 일단 워크숍실 2와 3을 제안드리고요. 2보다 3이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2는 한 50명 정도 수용 가능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강연도 진행을 하고요. 3은 70에서 80명까지도 이제 강의용 책상, 1인용 이제 책상이 붙어 있는 것들로
놓았을 때 한 70명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뭔가 몸을 움직이면서 음악적 소리를 만들어내는 몸을 움직이는 워크숍 등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제안드리는 공간이 이제 앙상블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앙상블실 2번과 4번 공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방음이 다 되는 공간이어서 꼭 이렇게 악기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어도 뭔가 워크숍 쪽으로 몸을 쓰거나 아니면 악기를 썼었을 때 외부 공간이나 뭐 별도의 음악적 간섭 없이 소음 간섭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커뮤니티를 뭔가 형성하게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저희는 좀 지향하고 있는 바여서 조금 음악을 매개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은평은 무용에 특화되어 있는 예술교육센터입니다. 주소상으로는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길 건너편으로 바로 상암동 DMC가 있고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와 그렇게 멀지 않아서 사실상 은평구보다는 마포구 그리고 서대문구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면 고양시, 그래서 다양한 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서부권의 중심에 있는 센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는 움직임의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는 예술공간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공간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간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앞서 소개 들으신 다른 센터들의 규모와 크게 차이가 나 보이지 않으시지만 저희 센터에는 아주 크게 공연장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연습실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센터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공연과 예술교육 또는 뭐 다양한 체험들이 각각 분리되어서 운영되기보다는 공연을 하시는 예술가가 어떤 순간에는 시민과 공연으로 만나고 다른 순간에는 예술교육 또는 다른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 등으로 예술가와 시민이 무용이라는 것을 매개로 좀 다양하게 소통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4일 개관을 했고요. 이제 개관 4개월 정도 된 아주 따끈따끈한 공간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지금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기초예술 분야 무용 기반의 프로그램이고요. 무용을 중심으로 한 타장르 연계 프로그램들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저희 센터에서 공간 연계형으로 2개의 단체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주셨던 좀 피드백 중에서 뒤쪽에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는 공간이 지상 4층에 있는 스튜디오인데요. 햇볕이 매우 잘 들고 그리고 무용의 경우에는 음악이나 뭐 시각이나 연극이나 다른 장르와 좀 함께 작업하는 게 좋다 보니 소리에 제약 없이 그리고 쿵쿵거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신경 쓰지 않고 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서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한 실기 교육이 아닌 무용을 중심으로 확장과 연결을 통해서 예술의 가치를 조금 다방면으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무용 워크숍도 좋고 뭐 커뮤니티 댄스 같은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결과 발표가 있는 행사들의 경우에는 예술가분들과 시민이 함께 하시는 프로그램이 단순히 그 결과 발표 공연을 향해서 너무 달려가는 프로그램들은 조금 지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매년 그 시즌 슬로건을 설정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에브리바디 에브리원이라는 주제로 좀 다양한 무용을 다양한 사람들과 조금 함께하는 주제로 정했었고 올해는 움직임의 좀 경계를 넓히다라는 주제로 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무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무용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걸 댄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누구는 춤 또 누구는 움직임 이렇게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굳이 규정하지 않고 조금 다양하게 만나보자라는 주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상으로 보시면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변에 약 5,000세대 정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평일에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목적해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평일 낮에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청년, 중장년층 그리고 1인 가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타겟을 설정하실 때 뭐 이런 지역적 특성이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서부권의 권역적 특성을 조금 반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공간은 4층에 있는 댄스 스튜디오 2고요. 저희가 여기를 수용 인원 10명 내외라고 적어놓은 부분은 사실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입니다. 무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반드시 움직이셔야 되는데 스페이스를 크게 쓰실 경우에는 사실 부딪힐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으로 해봤을 때 10명 정도고요. 저희 센터에서 20명 정도까지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후에 공간을 한번 보시고 실제로 몇 명 정도의 수업이 가능하실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센터의 경우에는 4월부터 8월까지 기간에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시는 것이 조건이 있는데요.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에는 저희 센터 전체 공간이 하나의 축제의 베이스가 되어서 여기서 뭐 다양한 무용 축제나 이런 행사들이 같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4월부터 8월 기간 중에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이 연습실에는 바닥에 댄스 플로어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음향 시스템이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빔 프로젝터나 영상도 사용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에 센터에는 샤워 시설이나 그리고 공간마다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뭐 구급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베리어프리 인증받은 건물이어가지고요. 이런 신체적 약자분들이나 이런 분들과 프로그램을 하시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는 공간입니다.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게 무용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주강사와 보조강사가 충분히 같이 있지 않으시면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반드시 프로그램을 구성하실 때 어느 정도는 좀 보조강사가 반영되어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추가로 같이 컨택을 하거나 이렇게 몸이 닿는 수업이 있을 경우에는 좀 젠더 감수성을 고려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충분히 고려되어서 프로그램 구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센터 소개 책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무용을 하지 않더라도 센터에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이후에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책자와 성실하게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센터가 이제 공간 대관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센터에 대관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날 공간 투어를 하실 수 있는데 극장이랑 다른 시설들도 조금 둘러보실 수 있어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사업 설명회 신청해 주시고 저희 센터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센터 연계형 관련해 가지고 저희 센터장님들께서 소개해 주시는 파트는 이제 종료가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이 전체 사업 설명회 시간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지금 이 세부 사업에 할애를 할 만큼 저희 지금 재단 문화예술교육 쪽 지원 사업 쪽에서 이 트랙을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한번 이 자리 빌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심의 기준은 사업 이해도 및 지원 적합성, 프로젝트의 우수성, 그리고 운영 역량 및 전문성,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사실 이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보다도 혹시 이 이제 트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 지금 센터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신 어떤 희망 프로그램 세부 내용, 그리고 그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이해해서 대상을 잘 설정하였는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구 협력형은 자치구 문화재단을 지원하여 자치구 단위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자치구 협력형의 지원 개요입니다. 자치구 협력형의 사업 대상은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으로 자치구 단위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시면 되고, 생활권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촉진하는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지원합니다. 선정 후에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 실행 지원금, 문화예술 교육 관련 역량 강화 워크숍, 전문가 모니터링, 통합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자치구 협력형은 자치구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자 작년 12건에서 올해 17건으로 늘려 지원 규모는 2천만 원 17건 내외 선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 필수 내용 안내 드리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문화예술 교육 참여자를 구체적으로 기획하여 제안해 주시면 되며, 교육 기간은 26년 4월에서 11월입니다. 사업 내용에는 지역 환경 및 수요를 반영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제시 및 프로그램 내 참여자 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공통활동 연계가 필수입니다. 공통활동의 예시로는
프로그램 내 참여자 서로의 교육활동 결과물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회차 구성, 교육활동 결과물에 밀접한 공동 작업을 통한 참여자 간 협력 도모 등이 있습니다. 지원 적격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역과의 연계성이 강한 프로그램이거나 다양한 주민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접근하기 쉬운 공간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입니다. 지원 부적격 사업은 지역과 참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기량 향상 목적으로 기획되어 어느 상황에서나 적용 가능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거나 지역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과제와 단발성 행사 프로그램,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및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의 기준입니다. 심의 기준은 총 3가지로 프로그램의 적절성, 실행 주체의 추진 역량,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율기획형은 지역 생활권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이 가능한 서울시 거주 소재의 개인 혹은 단체이며 시민 삶의 특성과 니즈를 고려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젝트를 제안하시되 교육 참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기획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각 선정자별 2천만 원 내외, 선정 건수는 30건 내외 선정 예정입니다. 필수 운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율기획형의 경우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사전 연구를 필수적으로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연구란 신규 프로그램 기획, 기존 프로그램 개선 등 참여자를 만나기 이전에 실행하는 컨설팅, 워크숍, 리서치 등을 의미합니다. 4월, 5월 중에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사전 연구, 5월, 11월 중에 참여자를 만나는 실제 교육을 운영해 주세요.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 인원 20명 이상, 교육 회차 20회 이상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교육 장소로는 서울 내 공공시설, 문화시설, 민간시설, 단체 보유공간 등을 이용하시되 학교, 학원, 정치 및 종교시설, 가정집 등은 활용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기준은 크게 4가지입니다. 사업 이해도 및 지원 적합성, 프로젝트의 우수성, 운영 역량 및 전문성, 실현 가능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해 심의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문화예술 교육은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라는 대상에 특화하여 생애 초기 단계에서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술가 및 단체의 고유한 문화예술 컨텐츠의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아 교육기관 및 지역 문화시설과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생애 첫 출발점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상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서울시 거주 및 소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이 가능한 예술단체, 개인, 그리고 문화시설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만 3에서 5세 유아 및 양육자 대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향의 경우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경험과 과정, 놀이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예술가의 고유 콘텐츠와 문화시설의 주요 특징을 활용하여 개발된 예술적 경험과 창작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과 간접 지원으로서 문화예술 교육 관련 역량 강화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과 모니터링, 통합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선정건별 2천만 원 내외이고 총 7건 내외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세부 운영 사항입니다. 지원 신청 시 모집형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고 유아 기관 모집형과 유아 일반 모집형 2가지로 나뉩니다. 유아 기관 모집형의 경우 서울 지역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유아를 모집하여 운영하게 되고 유아 일반 모집형은 지원자가 유아 참여자를 개별적으로 모집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두 유형 모두 지원자가 직접 홍보를 통해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5월에서 11월이며 교육 인원은 기수당 15명에서 20명 내외로 5기수 이상 운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기수별 다른 기관 또는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회차는 기수별 4에서 5회 내외로 자율 구성하여 운영하고 역시 5기수 이상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가능하지만 집중이 짧은 유아 대상인 것을 고려해서 2시간 내외로 운영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도 2가지 모집형으로 나누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관 모집형의 경우 교육 장소는 서울 지역 내 유아교육기관과 문화시설입니다. 강사진이 기본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기수당 최소 1회 이상 문화시설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혼합 구성합니다. 유아 일반 모집형의 경우 교육 장소는 유아 대상 교육공간 또는 문화시설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심의 기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기준은 총 4가지로 사업 이해도 및 지원 적합성, 프로그램 우수성, 운영 역량 및 전문성,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공모문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사업 같은 경우의 목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한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운영 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해 주시되 문화예술교육사의 채용 기간은 최소 6개월부터 최대 8개월까지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 기간의 경우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는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문화시설이셔야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셔야 하고 그리고 교육사분의 책임 관리자 1인 이상이 지정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 기준으로 계신 시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원 방향으로는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시설당 3,200만 원 정액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인건비의 경우 최소 2,100만 원부터 최대 2,200만 원까지 편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실행 및 기획 개발 운영비로는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1,300만 원까지 편성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문화재단에서는 사업 운영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업 운영을 위해 역량 강화를 초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교육사 근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이 선정된 후에 교육사를 채용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교육사분 같은 경우에는 공개 채용으로 무조건 진행하셔야 되고 신규 문화예술교육사분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우대 조건으로는 만 39세 이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하인 자를 우대해 주셔야 되고 기간 근무형으로 공개 채용 원칙으로 채용을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추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무 기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 6개월 이상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보수 기준 또한 공고문에 안내된 바와 같이 2026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준용 및 근로기준법 범위 내 집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또 채용 제외 대상을 말씀드리자면 본 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혹은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문화예술교육사분은 채용이 어렵습니다. 네, 이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본 사업의 사업 필수 반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후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주도하에 지역문화시설의 담당자분님과 함께 기획 및 개발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운영 조건으로는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가 1개 이상 기획 및 개발되어야 하고 본 프로젝트가 3개월 이상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간은 교육사분이 채용된 후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해 주셔야 하고요. 결과 자료 및 제출 마감은 12월 내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문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심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업 이해도 및 지원 적합성, 두 번째는 문화예술교육 사업 운영 역량 및 경험도, 세 번째로는 지역문화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 인력관리 역량을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교육 거점 및 공간으로서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문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공모 공통 안내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절차입니다. 먼저 공모 접수를 스카스 시스템과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요.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자격 요건이나 미비 서류 등을 검토하게 되고요. 그 후에 행정검토가 끝나면 1차 서류 심의를 하게 됩니다. 외부에 계신 심의위원 분들이 지원 신청서랑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실 거고요. 거기서 이제 2차 심의 인터뷰 진행하시는 대상자분들한테 안내 문자라든지 홈페이지 게시가 될 거예요. 그럼 그 선정자에 한해서 인터뷰 심의가 진행됩니다. 그러고 나면 최종 선정과 결과 발표가 3월 중순에서 말 정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기서 유의해 주셔야 될 거는 스카스 시스템과 이나라 도움 두 가지에서 접수를 받는데 각 사업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나라 도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만 거기서 받고 그 외에 오늘 소개받으신 다른 트랙들은 모두 스카스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지원자 책임 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 거기에 지원자 책임 신청제에 동의한다는 필수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책임감 있게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중 신청과 중복 신청 관련입니다. 오늘 소개받으신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내에서는 중복 신청은 가능하신데요. 선정은 한 사업만 선정이 될 거예요. 다만 자치구 협력형과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는 중복 선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통합 공모 1차와 2차 선정자와 단체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희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내에 동일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아닐 경우에는 중복 신청과 선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기관이 아닌 타 기관 지원 사업도 동일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과 선정이 가능하신데 일단 신청하시기 전에 그 기관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확인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원 부적격 기준인데요. 다양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고문에서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적격 기준에는 지원 신청을 부적격인 단체 아니면 부적격인 사업 그리고 과거 선정 이력이나 사업 수행 관련 부적격 기준 그 외에 범죄 및 법률 위반 관련된 다양한 부적격 기준이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검토를 할 때 저희가 주요 유의사항 관련된 거, 지원자 책임 신청제를 체크를 하셨는지, 그리고 다중 신청이나 지원 부적격 등을 심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필수 서류도 저희 스카스나 공고문 올라갈 때 다 지정 양식이 있거든요. 그 지정 양식을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타 사업에 잘못 신청한 경우, 예를 들어서 지역협력형에 신청하셔야 되는데 유아에 신청하셨거나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의에서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잘 확인을 하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카스와 이나라 도움 시스템 두 가지에서 진행되는데 이나라 도움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만 접수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 외에 제출 자료도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주시고 올해 좀 달라진 점이 개인의 경우에는 증빙자료가 공고일 1월 20일 이후에 발급한 자료로만 인정이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체 회원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단체 사업 그 대표자분이 만약에 가입을 하시고 그 사업자 번호 인증하는 기간이 한 7일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미리 회원 가입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